교통사고 사망자로 한 3천여 명이, 부상자 수가 약 42만 명 정도가. 승용차 기준으로는 범칙금 6만 원이, 승합차 기준으로는 7만 원.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렸거든요. 우회전 우선 멈춤은 악법일까, 양법일까? 저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을 아예 만들면 어떻겠느냐. 잠시만요. 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금시초문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렇게 경찰 단속에 걸렸다 하면은 우우멈, 우회전, 우선 멈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횡단보도 지날 때 무조건 일시 멈춤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장 상황 여전히 혼란합니다. 네, 이게 원활한 소통이 먼저냐, 시민의 안전이 먼저냐, 지금 이 우우멈, 우회전, 우선 멈춤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성용 중부대 자동차 시스템 공학전공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자동차 시스템공학과 하성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교통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교통전문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직장 남녀 모빌런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우멈, 우회전, 우선 멈춤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뭔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우회전할 때는 두 종류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 이거를 이제 저희가 1번 횡단보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번 횡단보도를 지나서 오른쪽 길에 있는 횡단보도. 이걸 이제 2번 횡단보도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일단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회전을 했는데 2번 횡단보도도 빨간불이다. 그러면 그냥 일시 멈춤, 우선 멈춤 없이 서행하면서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1번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2번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우선 멈춤을 하고 쓱 서행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너고 있어요. 거의 다 건넜는데 이미 내 차에서 멀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요. 사람이 전혀 없는 걸로 모자라서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 건너려고 손을 드는 사람, 혹은 눈치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마저도 없어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개정이 일어나는 거는 분명히 보행자의 어떤 안전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그 전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로 한 3천여 명이, 그다음에 부상자 수가 약 42만 명 정도가 부상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데, 특히 말씀하신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망자가 거의 300명 가까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88명이, 또 부상자 수만 약 한 17,000명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어져 있고. 지금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말한 이 사항들을 어길 시에는 범칙금도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승용차 기준으로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승합차 기준으로는 7만 원 부과가 됩니다. 이제 범칙금은 그냥 돈만 내고 끝내는 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상당히 세죠. 이거 괜찮은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두고 악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역사가 한 50년 정도밖에 채 안 됐거든요. 뭐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물질이라든가 이것은 풍요롭게 됐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민 의식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악법이 아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악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다만
그 법 제도가 보행자 보호에 가장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운전 분위기를 굉장히 위축되게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어기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 특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제 이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수상적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개정이 되고 나서 아직 판례라든지 이런 이제 뭐 유권 해석이 아직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겠는데, 또 혹시 알아요? 이 중에 누가 1번 타자가 돼가지고 사례를 만들게 돼 하세요, 퇴퇴퇴. 우회전 우선 멈춤은 과연 악법일까, 양법일까? 이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우리 기자님 듣고 왔죠? 네네. 그 현장에서 목소리 제가 들어봤는데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거든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시민들. 그런데 횡단보도 위까지 진입한 차량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아직까지 교차로 우회전이 100% 지켜지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지나가거나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바뀐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조건 서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차가 엄청나게 막히니까요, 그것 때문에. 학교 근처나 이렇게 좀 통행로가 많은 데는 조심해야 되는데, 아예 진짜 없는 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꼭 멈춰서 가야 되나. 사람이 건너고 안 건너는 사람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람 없을 때 가도 갑자기 나중에 저쪽에서 뛰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 갑자기 지나가려는데 설 수는 없잖아요. 반면 보행자들 대부분은 바뀐 법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회전을 잡아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느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많은 승용차들이 일단 정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아직까지 주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계도가 더 필요하겠구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엇갈리는 반응들. 하지만 이제는 교차로 우회전 시 기다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시민들의 이야기 현장에서 정유인 기자가 듣고 왔는데요. 그 시민들의 이야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뭐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다 공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네, 저는 뭐 악법까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그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이 규정, 이 문구가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게 뭐 건너려고 하다가 멈칫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려다가 놓고 온 게 있어서 확 바로 돌아버리는 그렇죠.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회전을 하려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네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가 같은 데서 튀어나와서 때문에. 상가는 생각 못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1번으로 이런 단속에 걸릴 수 있겠다고. 변호사님,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퇴퇴퇴 하세요, 퇴퇴퇴.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에서 해석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불안함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시행이 됐을 때 혼란이 계속 가중된다면 혹시나 법 규정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근데 법 규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기간에 바로 바뀌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은 현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뭐 도로교통법이나 뭐 자동차 관리법, 법 제도가 항상 유연성 있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뭐 UAM이라든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법 제도가 완비가 안 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세이프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야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을 아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거를 신호등마다 다 설치하려면 그것도 쉽진 않겠죠. 설치가 된 곳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이제 불가분하게 예산하고 좀 많이 좀 결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와 또 교통신호 또 스마트 시트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시키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죠. 또 연구 개발도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그렇게 잠깐 서 있으면 뒤에서 엄청 빵빵 막 경적 울리거든요. 그렇게 경적을 울려낼 때 그럴 때 뭐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걸 정말 널리 알리고 싶은 주제인데 경적을 너무 심하게 울릴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에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가 뒷차가 너무 경적을 울려서 신고를 했는데 난폭운전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럴 만한 게 뒤에서 진짜 심하게 울리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조금씩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뒤에서 정말 상륙하는 느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뒤돌아서면 이 법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시 정지라는 거는 속도계가 0이 찍힐 때까지. 맞습니다. 그 운전자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이 이제 속도메타이거든요. 속도계인데 그것은 우선 멈추면 것은 정지를 해야 되고 정지라는 것은 당연히 속도계가 제로가 돼야죠. 1도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보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멈춰야 되나요? 사실은 정지선이 있든 없든 그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아까 그 취재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에 바퀴가 막 올라가 있고 뭐 범퍼 부분도 올라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회전할 때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할까요? 네, 일단 멈춰야죠. 노란불이어도 멈춰야 되는 거죠? 노란불이어도 멈춰야죠. 사실 뭐 노란불 하면 좀 할 말이 많은데요. 그 딜레마 그 구간이 있잖아요. 예, 딜레마 존에서. 이럴 때도 결국엔 노란불에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이 되기 때문에 본인만 손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Q&A를 해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우회전 우선멈춤뿐만 아니라 뭐 민식이법도 그렇고 5030법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정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조금씩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0명씩 사망하는데 법을 위반하신 분이나 정책 설명을 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를 이렇게 3,000명이다 이렇게 하면 언뜻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요.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도 설계하고 인증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저도 뭐 사실 보행자 위주의 교통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건 굉장히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운전자가 위축되고 예를 들면 골목길,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에서는 규정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횡단보도를 못 지나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창문 내려, 창문 내려. 잠시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너무나 이렇게 과도한 규정을 해서 위축을 시키기보다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성에 맡기되 만약에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확실한 과실에는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이 정도로 하면 방향성이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회전 사고도 그렇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서 이런 사고가 쉽게 벌어지는 것이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 아까 면허 난이도 얘기하니까 네. 생각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그 아내분이 운전면허 합격해서 축 누구 운전면허고시 합격 이건 이제 그 붙여놓은 네. 근데 사실 면허가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사실 쉬워진 거는 또 맞습니다. 저는 이제 기능시험도 기능시험인데 도로주행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다시 도로주행 연수를 따로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은 이제 뭐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저는 필기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필기 시험 사실 그 쪽집게 과외처럼 문제들 쫙 있는 거 보고 시험 보면 잘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따고 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법규들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보다 이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도로교통 법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교통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오늘 한 번에 100점에 저는 이제 커트라인 하긴 하는데 교통 전문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이 규정들이 생각보다 운전면허 시험에 이미 나와서 다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필기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마디씩 좀 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는 반드시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행자가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그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결국에 사고가 나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본인이 범칙금 벌금을 내고 사고가 나면 본인 차가 부서지고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꼭 준수하고 돌다리도 일단 두드려보고 그리고 우회전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차에 타 있지만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 불편하다 하지만 사고 나면 더 불편합니다. 예, 제발 조심히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법을 넘어서 습관이 돼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경 중부대 자동차 시스템 공학 전공 교수 김지윤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